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요, 어떤 공화국이 됐습니다. 조작공화국입니다. 조작공화국. 이 사실 말이죠.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조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뭐 글로 적고 뭐 이렇게 종이에 뭐가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수사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버에서 뭐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마음먹고 조작하게 되면 뭐 해킹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야말로 조작하기 너무도 좋은 환경, 조작 천국, 조작 공화국,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 가장 큰 의혹은 뭐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을 왜곡했거나 날조 조작한 그 상황들이 너무도 많고, 아마 수십 수백 개 될 겁니다. 뭐 사건 터졌다 그러면 그게 과연 있는 그대로 알려졌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죠.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요, 인터넷 시대가 열렸던 김대중 노무현 그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인터넷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전부. 인터넷 환경이 아니면요, 이렇게까지 조작이 있더라도 광범위하게, 그리고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항이 계속 묵살되자 부동산은 통계 조작 기록으로 남겨뒀다. 이게 문재인 때 여러 가지 어떤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그 과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요즘 조선일보가 각 잡고 이걸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언론사는 이걸 거의 안 다뤄. 조선일보만 기획해서 지금 이것을 그냥 이슈화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 기사가 잘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뭐 아주 작게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고, 조선일보는 지금 이걸 연속으로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이 대선에서 상당히 이제 이게 뭔가를 환기시킬 수 있는, 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더한 인간이다. 문재인 시즌2가 윤석열에 의해서 차단됐는데, 자칫하면은 문재인 시즌2가 지금, 중국에서처럼 격대 지정처럼 말이죠. 하나 건너뛰고 나서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자, 진정된 것처럼 만들어라. 문정부 102회 집값 통계 조작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팩트, 이런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조작이 횡행하는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들은 걸핏하면 자신들이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통계가 조작 중에서도 가장 하면 안 되는 무서운 영역이 있죠. 근데 그 통계 조작을 했다? 감사원 주택, 소득, 고용 수치 왜곡했다. 자, 이런 것을 밝혀냈고요. 장하성, 유명한 소주성의 입안자 아닙니까? 김수현, 요 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머리, 흰머리 있는 이 친구가 여기 김수현입니다. 장하성, 김수현 등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 연루되었다. 이 당시에 이 통계 조작할 때요, 이 통계 이제 담당자, 작성 담당자가 있는 그대로 통계를 갖고 오면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청와대에서 이거 바꿔라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다거나 조작을 이렇게 상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답니다. 뭐 제가 어디서 신문에서 봤는데, 과거에 그 통계가 청와대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 청와대 이제 고위 이제 인사가 그걸 보고 이게 맞아요? 이 통계가 맞아요? 정색하고 눈을 부릅뜨고 상대를 노려봅니다. 그럼 이 상대가 예,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알아서 그냥 통계가 만들어져 온다라고 하더라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겠죠. 참 무서운 종자들입니다. 우파 좌파 대결이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좌우 대결이 아니에요. 헤게모니 쟁탈로 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통 세력과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소 부인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홍장표, 황덕순, 김현미
강신욱도 가담되었다. 김현미 이거는 요즘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나라 망친 인간 중에 한 명이다.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 정책 개떡을 만들어 놓고 갔죠. 이거를 또 당시에 문재인은 엄청나게 신임을 해가지고 임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중에 역대 가장 길었다라고 할 정도죠.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토부까지 나서 문정부 내내 부동산 소주성 통계 대놓고 조작했다. 이 핵심 인물 다 나오네요. 예. 자, 문정부 통계 조작 이 이슈가요. KB 통계와 비교되자 KB를 제시하자. 그래, 이 조작 통계하고 이 진짜 통계하고 맞지 않으니까 진짜 통계를 이렇게 산출하는 KB 쪽을 그냥 박살내자, 제재하자. 이거야말로 독재고 잔인한 독재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이 민주화 세력이래. 걸핏하면 이쪽은 독재, 자신들의 민주, 이 프레임을 갖고 있잖아요. 문정권 끝나고 3년 지나 결론, 감사, 수사, 재판 10여 건 아직 진행. 자,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한 개는 이 문재인을 청산하지 못해서 그래요. 문재인 때 그 청산된 게 아무것도 없어. 문재인 본인은 뭐 트럭도 건들지 못했고, 근데 문재인 주변에 그 고위 관료들 있잖아요. 한 명도 지금 제대로 그 재판 결과 나온 사람이 없어요. 박지원도 지금 떵떵거리고 있고, 뭐 그 당시에 정의용이라든가 뭐 등등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청와대 근무했던 고위 관료들, 고위 수석들, 뭐 이렇게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 아무도 지금 제대로 된 법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결국 이제 이상한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윤 대통령 본인도 결국 저렇게 어렵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원인을 찾자면 끝도 없이 많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이 문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어떤 그런 허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뭐 기사는 제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아주 뭐 성질이 뻗칩니다. 그야말로 여기는 한바탕 시원하게 해주고 퍼붓고 닫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이 알아서 욕하십시오. 저는 원래 욕을 잘 못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